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101번부터 105번까지 5문제를 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습니까? 101번 문제는 정답이 B번입니다. 101번 문제는 인칭 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인데 목적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help가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help A with B하면 A가 B하는 걸 도와주다죠. 그래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she, her, her에서 her이 됩니다. 나머지는 맞지 않죠? 해석을 해보면은 Ms. 드킨시는 요청을 했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자원봉사자냐면은 그녀가 직원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어지만 해석할 때는 help A 되면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부드럽습니다. 다음에 102번 문제는 정답이 C번입니다. 102번에 라스너 전자회사의 직원들은 have extensive는 광범위한, 폭넓은이란 형용사지요. 그럼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of current hardware systems 해가지고 현재이란 뜻이 current지만 현재 사용 중인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고 knowledgeable은 박식한, 많이 아는 뜻이죠.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부사의휘 문제죠. 103번은 여러분이 별표를 쳐두시고 단어도 잘 챙기세요. once a year, 1년에 한 번이죠. once가 접속사는 일단모음 하면이죠. once 주어 동사입니다. 두 번째 부사는 한 번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once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해석하면 1년에 한 번 타린 인더스트리얼 스플라이 산업용품 회사는 오디트하는 데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회계를 감사하답니다.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다. 감사를 한다는 거죠. The account,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토익에서는 회계장부입니다. Of all of its factories, 모든 그 회사의 공장들에 대한 회계장부를 감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라는 이 표현이 감사하다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죠. 보기에 immediately는 즉시, directly도 즉시, yes은 그러나 이 정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104번 들어갑니다. 104번은 접속사 문제입니다. 이 지문도 별표 쳐두시고 문장 구조를 공부하세요. 일단 정답은 D번입니다. 무법적으로는 공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Ms. Farm requested 요청했다죠. refund입니다. 환불이죠. refund. 환불을 요청했어요.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문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 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빈칸부터 damage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왜냐하면 구조를 보면 the coffee maker she received인데 receiver가 받다거든요. 그녀가 배송받은 커피 메이커. 커피 메이커가 receiver의 목적어 자리에서 선행사로 빠져나가면서 주어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동사죠. 주어 동사 구조는 절입니다. 그녀가 배송받은 커피 메이커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다로서 주절과 부사절의 해석을 연결해 보면 뭐뭐 때문이란 뜻의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D번이 because 됩니다.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일 때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사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나 의무부사는 왜라는 해석을 합니다. 간접 의무문에 보통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Y 뒤에는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옵니다. 다음에 A번은 despite는 over가 없죠. 그러나 in spite of는 over가 있어요. 두 개 다 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와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컨서닝은 모양꼴은 분사처럼 생겼죠. 현재 분사. 문법적 품사 기능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에 관하여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104번의 정답은 D번입니다. 다음 105번. 105번이 오늘 문제 가장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문제고 까다로웠어요. 일단 105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근데 C번의 upon은 on하고 똑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고풍스럽게 폼나게 쓴다면 upon으로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쓰시면 on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번의 about과 C번의 upon on의 차이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about도 뭐뭐에 관하여고 on도 뭐뭐에 관하여란 뜻인데 about은 일반적인 내용의 것을 사용된다는 거죠. 두 개의 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his fuss all about이죠. fuss는 난리법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fuss all about?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야단법석이냐? 이런 뜻이죠. 회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암기해서 사용하세요. What is this about all about? 그럼 지금 야단법석 뜨는 그런 상황, 일반적인 상황, 소란 섞이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about을 씁니다. what은 about의 목적어죠. 다음 문장에 tell me what it's about 또는 tell me what it's all about.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일에 대한 것인지 말해줘. 무슨 일인지 말해줘 할 때 사용됩니다.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on에 대해서는 about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전문적인 내용의 것에 들어갑니다. 좀 전문성이 있다고 좀 보면 됩니다.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about, about이 아니라 o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국제관계에 관한 책. 그래서 on입니다. 다음 take notes on the lecture, 강의에 관한 내용을 받아 쓴다. 적는다는 뜻이죠. 이때 강의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강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about on의 이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문도 외워두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올라가 보면 Information blank the artwork in the lobby is available at the reception desk입니다. reception이라는 이 단어도 얼마 전에 제가 쇼츠 단에 올려드렸거든요. 안내 뜻인데 안내 데스크. 그래서 로비에 있는 예술작품, 그 예술작품에 대한 또는 관한 정보가 안내 데스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술작품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제작되었고 그 내용이 어떤 거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죠. 전문적인 것보다도 일반적인 거에 가깝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105번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꼭 해두십시오. 나머지는 전차가 적절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또 출발로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30문제 올려드린 거 복습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이 토익 파트 5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새로 구독하신 분이라든가 계속 구독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전에 걸 다시 복습을 쭉 하시면서 파트 5 만점 맞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키십시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익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토익 단어 외우시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6번부터 110번까지 5문제를 1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06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이유는 can이라는 조동사와 C라는 본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부사 문법 문제는 토익에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미셨기 때문에 C번 이질리가 정답이 되죠. 문장을 해석해 보면 제마 XTI 쌍안경을 가지고서 사용자들은 100m 이상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107번 문제입니다.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은 A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챙길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e committed to 아니지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이 to가 전치사인데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가 나오죠. 여기서 keeping은 동명사입니다. be committed to는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keep 구조가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구조입니다. 이 빈칸이 목적격 보호 자리로서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형용사고 물론 보기는 다 형용사가 적혀 있지만 해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A번입니다. 그리고 allow란 단어는 문법적 구조 잘 챙기세요. 여러 번 반복했죠. allow 다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permi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뜻이 똑같죠.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 허용하다지만 하게 하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기에다는 affordable은 가격이 누구에게나 적당한 저렴한이고 permitted는 허용된이란 형용사, cutting은 예리한 매서운이고 necessary 필요한이죠. 문제에서 가면 The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물리치료협회는 맨 뒤에 It's a Certification Programs 그 협회의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Certification 단어도 어려운 단어죠. 증명, 증명서, 자격증 이런 의미가 있죠. 다음에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는 정답이 D번입니다. 일단 ABCD가 occupy에 대한 단어의 어떤 품사가 다른 걸 나열해 놨는데 occupy는 차지하다, 점령하다, 뭘 맡다죠. 어떤 직책 임무를 맡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Mr. Brunel blank positions in various areas of the company before he became president죠. 뒤에 before절이 부사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가 사장이 되기 전에죠. 사장이 되기 전에 브레넬 씨는 그 회사의 다양한 areas는 분야들입니다. 영역 분야들이죠. 도메인 단어 외워주세요. field도 있고 도메인도 있고 sphere도 있어요. 분야, sphere 또는 field라는 단어도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에서 어떤 직책들을 맡았던데 여기서는 동사가 들어가죠. 동사, 타동사. 그래서 occupied 다양한 직책을 맡았답니다. 물론 시제상으로 봤을 때는 사장이 된 게 과거라면 그 전에 다양한 직책을 맡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원어민들 앞뒤를 같이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입니다. 명사 자리 문제거든요. 109번. 109번 문제는 정답이 C번입니다. revision, 수정사항들이죠. 뭐 ideas, essay, 수필, suggestion은 제안사항들. 문제에서 가면 to remain on schedule이죠. on schedule은 일정대로, 예정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리고 가다가 콤마가 보입니다. 이때는 이게 so as to입니다. 내가 늘 강조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로 출발해서 가다가 콤마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editors, 편집자들은 must submit,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수정사항들을 to the book, 그 책에 대한 to the authors by Friday, 금요일까지 저자들에게 그 책에 대한 모든 그 수정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편집자들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죠.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에 보면 부사 자리로서 지금 industry professionals가 단어가 두 개죠. 업계 전문 종사자들인데 명사구입니다.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군데 명사구죠. 부사가 명사구로 수식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1번은 일단 only입니다. 그리고 be allowed to 부정사. 조금 전에 했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 형태죠. 뭐뭐 하도록 허용되다. 그런 뜻이죠. 자, only in industry professionals. 업계 전문 종사자들만 are allowed to 허용이 돼 purchase 구매하도록 티켓을 to the Kuo Photography Fair 쿠오 사진 박람회에 대한 티켓을 구매하도록 허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only가 정답이 되고 until은 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패턴이죠. 뭐뭐 할 때까지. quite는 부사고 unless는 if not이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지 이거는. 주 플러스 동사.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107번 또는 109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부사 문제가 토익 문제에서 몇 문제 나오죠. 토익 파트 5에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뜰하게 철저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토익 열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토익 단어도 열심히 외워주세요.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1번부터 11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비교적 문제가 좀 쉽습니다. 111번 문제죠. 정답은 A번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인데 반백 연회에서 미스터 존슨은 올해의 품질 개선 실행 부문에서 그의 성과에 대해서 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상을 받다라는 뜻으로서 accept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기 때문에 accept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번의 nominate는 지명하다, 임명하다는 뜻으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initiative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실행 계획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문제입니다. 112번은 보호 자리에 들어갈 형용사냐 부사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메모해 놨죠. 주어 다음에 이형식 자동사 다음에 명사가 보호가 되면은 주어 의미가 같습니다. 이꼴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보호되면 주어를 설명하거나 묘사합니다. 여기서 become은 이형식 자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가 다 올 수 있는데 해석상 중요한 시장 동향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뭘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의 사용을 가지고서. 그래서 명사가 들어오면 예측이 되면은 주어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우리말로 해석해 봐도.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고 C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미저 수토 씨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시장 동향은 데이터 분석의 사용을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번의 predictable는 예상대로는 부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도. 다음에 113번 문제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죠. 그리고 동사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투부정사 여기서 보호로 쓰였어요. enhance라는 단어가 향상시키다, 증진하다거든요.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근데 113번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 봤을 때는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and가 결정적 단수입니다. between A and B. 그래서 D번이 정답이죠. sales people, 영업사원들과 그들의 고객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랍니다. 문제가 쉬웠죠. 113번. 114번 문제입니다. 동사의 어떤 형태를 묻는 문제인데 depending on, 뭐뭐에 따랐습니다. survey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또는 귀하의 답변에 따라서, 설문조사에 대한 귀하의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입니다. So is to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may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뜻으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쉬웠죠? 문제가. depending on 이 표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11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빈칸 있고 잼버거 오픈드 it's a newest franchise인데 잼버거가 그것에 최근에, 원래 newest가 최신의 뜻인데 최근에 가맹점을 열었을 때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기 때문에 삼행시 완전한 구조죠. 그럼 여기서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콤마 있는 부분까지가 부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밑에 보면 now 아니죠. when 접속사인데 해석을 맞춰봐야 되고 after 아니죠. as if 해주도는 주어 동사는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그럼 여기서 뒤에 보면 the first 100 customers 선착순 100명의 고객들은 were given 받았답니다. free hamburgers 무료 햄버거를 받았다죠. 오픈했을 때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햄버거가 주어졌으니까 뭐뭐 했을 때란 뜻으로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C번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as if, as though는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비교적 쉬운 5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루 열심히 토익 문법 열공하시고 토익 단어도 열심히 외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6번부터 120번까지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보십시오.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6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correspondence, 서신, 편지란 뜻인데 correspondence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주고받는 서신이란 뜻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Please include the serial number of your product in any correspondence with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입니다. 당신의 제품의 일련 번호를 포함시켜 주세요. 어디에다 가면은 고객 서비스 부서와의 모든 어떤 서신이 있죠. 고객 서비스 부서와의 주고받는 모든 서신에 귀하의 제품의 일련 번호를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에요. correspond는 어디에 상당하다 또는 어디에 해당하다 correspond to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서신 교환이나 서신 왕래하다는 뜻이고 D번의 correspondent는 특파원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방송국 특파원 있죠. 그 다음 편지를 쓰는 사람도 되고요. 어쨌든 어휘도 잘 챙겨주시고 명사 문제 풀어봤고 117번 문제입니다. 117번 문제는 전치사 어휘인데 A번이 정답이 됩니다. awareness of라는 표현이죠. 이 of 대신에 about도 가능합니다. awareness about. 뭐뭇의 의식, 관심이죠. 뭐뭇에 대한 의식, 관심인데 문제를 보면 The award-winning film Underwater Secret입니다. 수상 경력에 빛이 나는 빛나는 영화인 Underwater Secret, 즉 바닷속 비밀이죠. 이 영화는 promote, 고취한다. awareness of ocean pollution이죠. 해양 오염과 그리고 그 해양 오염이 on our planet, 우리가 사는 지구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할 때 promote, awareness of 명사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잘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promote는 고취시키다, 홍보하다, 증진하다, 판촉하다 또는 회사에서 승진시키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 뜻도 다양한 다이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118번 문제입니다. 118번 문제는 형용사 자리 문제인데 정답이 B번입니다. personalize가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personalized 하면 개별 맞춤형의 라는 뜻입니다. C번의 personality는 성격, 개성이라는 뜻이고 D번의 personalize는 개인화하다 또는 개별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BYE사는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답니다. personalized promotional items 개별 맞춤형의 홍보용 제품들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to help companies advertise their brand입니다.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 나오든 아니면 to 부정사가 나오든 그렇게 목적 보호를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여기서는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홍보용 제품을 전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9번 문제 접속사인데 부사절을 유도하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as long as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인 한 또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C번은 조심하세요. C번은 문장 맨 앞에 나돈니가 앞으로 나가버리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바뀌는 도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 또는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또 뒤에 뭐 ing가 나오든 pp가 나오든 명사보호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도치가 나와요. 이게 문두에 나올 때. 근데 C번은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 없죠. 도치 구조가 아니죠. 정상적인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그리고 along with는 뭐뭐와 더불어 뭐뭐에 덧붙여도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otherwise도 마찬가지죠. 달리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부사식으로 쓰는데 주어 동사를 유도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를 찾는 문제에서 A번이 정답인데 넣어서 해석하면 as long as the rent increase입니다. The rent increase는 임차료 인상이죠. is less than 2%니까 임차료 인상이 2% 이내인 한 Shell-in electrical supply Shell-in 전력 공급사는 will continue to lease the space입니다. 그 공간을 계속 임차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120번 문제 동사 어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Belden Hospital's Chief of Staff입니다. 최고위 관부죠. 벨든 병원의 최고위 관부는 meets regularly with the staff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to ensure 대절인데 ensure는 확실히 하다 또는 확인하다, 보장하다. 여기서는 확인하다, 확실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ensure 대절이 나오죠. 대시 접속사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 구조인데 빈칸 뒤에 보면 부사가 있죠. 그러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밑에 보기에 나오는 perform이라는 단어가 수행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가 만약에 능동태면 목적어 나와야 되고 수동태면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행되어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서 D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지금 위에서 만난다,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대절도 현재 시제로서 현재 진행 수동 형태가 적절하지 C번의 had been pp라는 과거 완료 수동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시 would have pp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한 번 더 해석해 줄게요. 벨던 병원의 최고위 간부는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5문제를 풀어봤는데 필요한 문법이나 어휘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맞는 어떤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챙기시고 어쨌든 파트 5 또 오늘 120번까지 끝냈으니까 끝까지 30문제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전에 복습을 계속 하셔서 토익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고맙죠. 자,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1번부터 125번까지 5문제를 1분의 시간 동안 풀어보십시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1번에는 B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단어 부분을 좀 외울 게 좀 있습니다. 문법이 어려운 것보다도 어휘 같은 거 잘 챙기세요. 121번은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에 보시면 urgent, 긴급한, appropriate, 적절한으로 보통 많이 나오죠. 해당하는 뜻으로 문제 해석을 해석해야 됩니다. subsequent,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의, 차후의, 그 이후의 뜻이고 deliverable은 배달 가능한, 배달할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any request for time,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죠. time off입니다. time off. 휴가입니다. leave란 단어 외워두세요. 휴가를 위한 모든 신청들은 should be addressed. address가 직접 말하다, 신청하다, 뭐 제출하다, 보내다, 다 좋아요. 직접 말이 되어져야 된다, 또는 신청되어져야 된다, 제출되어져야 된다, 다 좋습니다. to, 어디에? the blank department supervisor인데 해당 부서 supervisor, 관리하는 담당자죠. 관리자. 해당 부서 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되어져야 된다, 제출되어져야 된다, 보내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고 쉽진 않았어요. leave란 단어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다 암기하세요. 휴가를 얻다는 have 또는 get leave가 되고 휴가로 할 때는 on입니다. on leave. 그 다음에 며칠간 휴가할 때 7 days 모델로 외워두세요. leave. 뭐 30일간 휴가하면 30 days leav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sk for leave는 휴가를 신청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122번 문제, 명사 자리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를 보시면은 C번에 preserve 한다는 건 동사죠. preserve, 보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preserve가 복수형이 되면은 보존식품 또는 저장식품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로서 preservation, 보존 저장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World Fish 공급사는 delivers, 배송합니다. The freshest,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배송합니다. 가능한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배송합니다.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innovative blank and shipping method인데 혁신적인 innovate죠. 혁신적인 정답 D번입니다. 보존 방법과 운송 방법 덕분에 혁신적인 보존 방법과 운송 덕분 때문에 가능한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배송한다는 뜻입니다. 123번 문제. 명사 어휘죠. 정답은 A번입니다. requirement, 자격 요건 또는 요건이라 해석하시면 되고 delivery는 배달, developer는 개발자 또는 개발업자고 quality는 자질, 질, 특성이란 뜻입니다. 문제, company executives, 회사 경영진들은 are currently, 현재 reviewing, 검토 중이랍니다. The annual은 연간의 연례의 뜻인데 이걸 통째로 외우세요. 더부터 빈칸까지. 연간 예산 요건이죠. 연간 예산 요건들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근데 submit가 제출하던데 여기서 이 TD가 붙어갖고 PP입니다. 제출된, to them 할 때 되면 회사 경영진들이죠. 회사 경영진들에게 제출된 연간 예산 요건들이죠. 누구에서 제출됐냐면 The Financial Planning Department, 재무계획 부서에서 제출된. 다시 한번 해석하면 회사 경영진들은 재무계획 부서에 의해서 그들에게 제출된 연간 예산 요건들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124번 문제. 부사인데 부사 자리로서 보호인 명사구를 수식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4번의 C번입니다. partly,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심지어 the CEO, 최고 경영자죠. 그 최고 경영자조차도 had to admit, 인정해야 했다. admit는 acknowledge, 인정하다는 뜻과 똑같죠. 인정을 해야 했다. 대절을.
플라스마 디자인즈의 수상을, 이제 위닝은 수상으로 해석합니다. 상을 받는 거. 플라스마 디자인즈의 수상이 was partly 어느 정도 the result of a fortunate time이니까 운이 좋은 시간을 기록하니까 시기를 잘 탄 결과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답니다. The result of a fortunate timing 외워두세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회화를 할 때도 그렇고 시기를 잘 탄 결과 운이 좋은 시간의 결과 타이밍이 잘 맞았다는 거죠. 다음에 125번입니다. 125번. Mr. Kim took notes on blank the focus group discussed during the morning session인데 세션은 특정한 활동을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말합니다. during은 뒤에 특정 시간 기간 나오죠. 일단 정답은 D번입니다. Mr. Kim은 took notes on 기록을 했다 또는 받아 적었다는 거죠. The focus group이 아침 시간 동안에 의논했던 또는 논의했던 뒤에 목적어 빠져나갔죠. 모든 것을 기록을 했답니다. everything 선행사가 대명사로서 everything이 정답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돼 있고 each는 각자의 뜻이고요. several은 뒤에 보통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several. 그리고 another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 나와요. 그리고 another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주어도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가능하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아들은 뒤에 복수명사 나옵니다. 아들즈로 쓸 수도 있죠. 단독으로 아들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아들은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은아들은 혼자 쓸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드가 들어가죠. 이 아들 복수명사는 여기서 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아들과 은아들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들은 절대 혼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은 5문제를 풀어봤지만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시고 외워야 될 단어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휘를 챙겨주세요. 토익도 고득점을 받으려면 듣기는 물론 잘해야 되지만 문법 다 맞춰야 되고 어휘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해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테크닉을 쓰더라도 내가 어휘가 바탕이 되고 듣기가 바탕이 되고 문법이 바탕이 되면 그 테크닉은 효력을 10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10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시고 어휘, 듣기, 문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열공하세요.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0문제 중에 126번부터 130번까지 마지막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분의 2시간 동안 잘 풀어보세요.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6번에는 정답이 B번입니다. 부사 어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다다카 컴퓨터 솔루션사는 랭크는 등급이란 순위를 차지하다 뜻이거든요. third 다음에 overall 전체적으로 in regional earnings니까 earning은 수입 소득할 때 보통 s를 붙였습니다. 지역의 수익에 있어서 3위를 차지했답니다.
지역의 전체적으로 지역의 순위에 있어서 3위를 차지했다 해서 overall 정답이고, C번 단어 꼭 챙겨두세요. consecutively 해가지고 연속하여 consecutively. 그 다음에 127번 문제입니다. 127번은 정답이 D번입니다. 전치사의 기능을 묻는 문제죠. As a result of는 뭐뭐의 결과로서인데 popularity 인기죠. BPT39 무선 스피커의 인기의 결과로, 이 말은 BPT39 무선 스피커가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의역해야 됩니다. 생산량이 will be increased, 증가될 것이다. fivefold, 5배로. starting next month, 그러니까 다음 달을 시작해요. 이 말은 다음 달부터 5배로 증가될 것이다 해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기 A번에 on behalf of,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뭇을 대신하여, 뭐뭇을 대표하여. 다음에 B번에 whether는 뒤에 주어 동사로 나오는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주어 동사인데 whether는 to 부정사도 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법 문제도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whether to 부정사. 다음에 moreover는 게다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further, furthermore, besides, what's more, in addition. 이런 같은 표현들 있죠.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12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128번에 관련된 문법 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반복적으로 설명해놓은 문법인데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후저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일단 사람 또는 사물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후저 뒤에는 대체로 명사가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명사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격이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후저 명사가 주어가 되면서 뒤에 동사가 이어져요. 아시겠죠? 후저는 소유격 형용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후저가 들어갈 빈칸이라면 뒤에 후저 바로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로 옵니다. 99.99%. 아시겠어요? 후저를 빼내고 보면은. 그럼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여기 문제 보면 the law firm이 선행사죠. 사물이죠. 그 다음 offices가 사무실들 주어잖아요. are 있다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사무실들이 3층에 있답니다. law firm 사무실들이 3층에 있다. 이런 뜻이죠.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의니까 law firm의 사무실들이 3층에 있다. 그래서 정답이 C번이고, 자, how에 대한 문법, what에 대한 문법도 다시 총정리합니다. how는 의문 부사입니다. 태생이 의문 부사예요. 그리고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이고, 어떻게라고 해석하든지 뭐하는 방법. 다음에 how to 부정사 쓰죠. 동사하는 방법, 어떻게 동사할지 또는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고, h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이형식 자동사, 이 뒤에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how의 수식을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구조를.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도 목적 보어 있죠.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 이게 빠져나와서 how에서 수식을 받아요. 두 번째 구조는 how 뒤에 부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냐 부사냐 구별하는 문법 문제도 고등학교에서는 출제를 하죠. 하지만 토익에서는 이 자체의 문법을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나올 수도 있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얼마나 형용사인지 얼마나 부사일지. 다음에 what은 일단은 선행사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것 또는 무엇, 것이 것을 것이라고, 무엇이 무엇을 무엇이라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what 뒤에 동사 있으면 얘는 주어 역할, what 뒤에 주어 타동사 있으면 이 목적 앞으로 빠져나왔죠. 목적어 역할. 자동사는 전치사가 와서 뒤에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빠져나와서 what. 그 다음에 문장에 주어 다음에 뭐가 표현 나오고 전치사가 뒤에 있고 목적어 빠져나와서 what. 이렇게 what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to 부정사 있죠.
이때 to에 연결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결국 이 목적어가 what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구조 공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세요. 머리에 완전하게 암기를 해서 문장을 보고 바로 찍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복적 훈련. 아시겠죠? 한두 번 보고 이해한다고 여러분 머리에 절대로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요.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128번 해석하시면 지퍼 프로퍼티는 막 서명을 했어요. 막 체결했어요. 임대 계약을 막 체결했습니다. 어디와? 사무실이 3층, 사무실들이 3층에 있는 로펌과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후저가 정답. 129번에는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인데 D번이 정답입니다. D번. unforeseen 하면 예기치 못한 뜻밖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129번 문제는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목적어가 동사로 야기하다, 초래하다 뜻인데 약간 의역을 해주면 좀 부드럽고 projection은 투사, 투영, 영사라는 뜻이죠. 사전에 보면 여기서는 의역에서 예측을 하고 해요. 예측. 문맥상 그래 이해가 부드럽습니다. 자, unforeseen 너가 해석하면 원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2분기 그리고 3분기의 수익을 to differ significantly from original projection 원래의 예측과는 상당히 다르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면은 올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2분기와 3분기의 수익이 원래 예측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해석하시면서 바로 정리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보기에서 토를 하는 것은 총, 전체이고 이 단어 꼭 기억합니다. marginal, 미미한, 중요하지 않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representative는 대표하는 이죠. 마지막 130번 문제입니다. 동사 우위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보기를 한번 보시면 유접은 다 써버리다는 뜻이고 believe in은 뒤에 목적어 나오면 목적어의 존재 가치를 믿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believe 플러스 목적어는 그 사람, 목적어의 말을 믿답니다. I believe you 하면 나는 너의 말을 믿는다. 구분하셔야 되고 make into 목적어는 목적어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 allow for는 이것도 중요한 수고죠. 무엇을 참작하다, 무엇을 고려하다, 감안하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자, 130번 해석하시면 pathway, 오솔길 라이팅 조명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일정이죠. 타임라인, 스케줄 일정이 was extended, 연장이 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Environmental Commission, 환경위원회로부터의 조언을 참작하기 위해서 연장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도 중요한 게 많고 내용 정리, 단어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써갖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파이팅 하시고